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악템나 바이오 시밀러인 CTP47 관련해서 임상, 3상 관련해서 유효성, 안전성 입증, 학회 소식도 이제 나왔고요. 자, 내년도 ADC 치료제 세종의 IND 신청 예정 소식도 기사에 있습니다.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자, 오늘 주가는 종가상으로 172,600원으로 보합권으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개장 전 미증시 흐름부터 한번 살펴봐 드리면 지금 이제 다우 선물 같은 경우에는 1.23% 하락세고요.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도 1% 하락세죠. S&P 500 같은 경우에도 선물 쪽에서는 1% 하락세고 중소형 주식의 러셀이전 같은 경우도 1.36%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목요일 정도에 이제 나오게 되는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부분인데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엔비디아는 이제 뭐 강보합권 장전에 TSMC도 뭐 강보합권 흐름이고요. 큰 흐름이 좀 없습니다. 전기차 쪽에서는 이제 뭐 테슬라 뭐 좀 약세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헬스케어 쪽이 이제 미국 쪽도 그렇게 흐름이 좋지는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임상의 어떤 결과라든지 취소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 백신 별로 이렇게 좋지 못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미국 쪽하고 유럽 쪽의 이제 바이오 쪽의 약세가 또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리스크로 또 영향을 좀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나 관련되는 부분들도 매크로로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국내 시장 전반적인 흐름들 한번 살펴보면요. 최근에 이제 연기금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제 지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밑단에서 연기금 매수하는 종목들이 또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이제 올라오는 있는 흐름이고, 오늘 이제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 쪽이 거래소 코스닥 매도고요. 선물 쪽에서는 오늘도 일단 소폭 매수, 기관 쪽에서는 이제 금융투자 중심으로 일단 매수를 해줬고, 개인들은 이제 거래소에서 매도, 코스닥에서는 소폭 매수. 최근에 이제 지수가 이제 떨어져다 보니까 개인들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반대 매매 관련된 우려로 오히려 이제 밑단에서 뭐 매도하는 어떤 흐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이제 또 매수라는 모습들을 수급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승, 하락, 등락 종목수를 보면 어제는 이제 상승 종목수가 많았는데 코스피는 오늘도 한 50개 정도 상승이 더 많았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한 50개 이상 상승 종목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강보합권으로 0.12%, 코스닥은 이제 0.50% 하락세를 좀 보였죠. 그래서 지수 형태를 보시게 되면 코스피는 일단 2400선 밑단에서는 이제 2400 중반 위까지 일단은 코스피는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틀 오르고 오늘은 일단 조정을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까지 일단 밑꼬리를 보여주면서 흐름이 좀 이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종목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에 이야기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나오고 난 다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외국인들은 이틀 동안 또 매도해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 오늘 이제 200만 주 넘게 일단 매수를 보여주면서 삼성전자는 이제 갭이 어제도 떴고 오늘도 이제 21 이평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갭을 메꿀지 아니면 이제 여기서 그냥 다시 양봉으로 올라갈지 이 부분들이 결국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나오는 목요일 정도의 좀 분기점으로 시가총액이 뭐 1, 2를 지금 다루는 엔비디아니까 3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내년도 어떤 전망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영향은 뭐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장 초반에 자율주행 관련되는 부분이 강하게 움직였다가 윗꼬리 흐름이 나왔고, 2차전지 쪽은 SK이노베이션이 이제 유가 관련되는 흐름으로 정제마진 관련되는 부분은 이틀 또 강하게
9만원대까지 빠졌다가 또 이제 11만원대까지 올라오는 흐름을 보였고, 나머지 종목들도 일단 견조함을 또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2차전지 쪽은 지난주 이제 하락이해서.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는 이제 금리나 관련되는 부분이 좀 주춤해진다. 이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약세 흐름을 보였고, 어제 강했던 HLB는 하루 만에 또 이제 강한 가격 조정이 일단 들어왔고요. 셀트리온은 이제 이 가운데 어제 이제 양봉이어서 오늘 강보합권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쪽에서 10만원 넘게 일단 매도가 나왔고, 기관 쪽에서는 이틀 연속 일단 매수의 흐름이 나왔고, 프로그램 쪽에서는 이제 매도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창구 쪽에서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골드만삭스에서 좀 매도가 이제 주로 나오면서 매수 창구는 NH투자증권에서 집중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큰 흐름은 없었죠. 아침에 이제 갭다운 양봉이 나오면서 저가는 이제 17만 1,800원이고 고가가 이제 17만 4,300원이니까 변동폭 자체가 거의 뭐 2,000원대로 그러니까 1, 2%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에서 강보합권 흐름을 좀 보였고요. 자, 이런 어떤 가운데 이제 자사주 신청 내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은 44,257주에서 44,257주가 다 일단 매수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양봉의 어떤 종가 부근에 머무는 아직 이제 21일평은 회복 못했습니다만 이제 11월 달도 한 1, 2주 정도 남아 있으니까 이제 17만원에서 18만원 이제 21일평이 있는 이 구간까지 위로 올려서 마무리하는지가 일단은 중요한 어떤 차트상 흐름이 있고요. 오늘 이제 관련되는 기사는 많이 나왔어요. 자, 미국 이제 류마티스 학회 이제 그림에 보면 ACRJ 컨버전스 2024인데요. 여기에 14일부터 엿새 동안 이제 워싱턴 DC에서 이제 개최되는 이 류마티스 학회 연례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악템나는 이제 로슈죠. 본래는 이제 일본의 주가이 쪽이 개발을 이제 공동 개발했는데 주가이를 이제 로슈가 자회사 형태로 이제 지분 인수를 하면서 로슈에 이제 악템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개발했습니다만 이제 여기에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가 이 CTP47인데요. 여기 임상 3상 데이터를 공개를 했는데 자, 중등도에서 중증. 그러니까 이제 경증에서 이제 중간 단계 중등도, 그다음에 중증, 그다음에 뭐 초중증이니까 이제 중간 단계죠. 여기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트랜지션 이제 교체 처방을 해서 이제 오리지널에 뒤지지 않는 효능과 안전성, 면역원성 관련되는 부분을 확인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앞서 이제 이번 연례에서는 이 암젠의 프롤리아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 CTP41 관련해서도 이제 삼상 데이터 발표가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이전에 이제 9월 달에 미국 이제 골대사 학회에서도 CTP41 관련되는 삼상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오리지널 프롤리아에 못지않은 효능과 안전성을 이제 입증하면서 후속 바이오시밀러에 관련되는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요 이제 헤탈 파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이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제 SNS 가서 보니까 이제 셀트리온 USA에 관련되는 관계자들하고 사진을 뭐 찍었는데 여기 가운데 센터에 있는 분이 이분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부사장입니다. 예, 헤탈 파텔. 그래서 미국 셀트리온 USA 관련해서 이 CTP41 관련해서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어떤 유사성을 뒷받침하는 임상 시험 데이터를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워딩이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에서 바이오 신약 회사로였던 진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진펜트라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후속으로 지금 이제 시장에서 빅파마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ADC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번에 이제 월드 ADC 2024에서 이 전임상 관련되는 결과를 발표한 CTP70하고 CTP71 그러니까 이게 뭐 고용암 쪽, 폐암 쪽 관련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뭐 방광암 관련되는
부분이죠. 타켓은 이제 Cmet과 넥틴4를 가지고 이제 진행하는데, 이 독성 시험에서 안전성을 확인했다는 말은, ADC 쪽에서는 이제 독성이 이제 굉장히 좀 나름 뭐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기에 이제 IND 관련되는 부분은 내년도에 여기에서 발표된 거 말고, 한 종이 아직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3건의 이제 ADC 파이프라인, IND 신청이 일단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오 신약 회사로의 어떤 이 피봇 전략들이 장기적으로는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2029년도에 사업화 관련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ADC 플랫폼에 관련되는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29년도에 모달리티가 ADC 쪽에 3개, 그 다음에 이중항체 포함해서 다중항체 신약 3개, 요렇게 좀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베스트 인 클래스로 노려서 향후에 어떤 이제 매출 관련되는 부분이 제대로 나온다면 바이오시밀러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회사의 좀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항체로 이제 CMO로 시작해서 바이오시밀러, 이제 바이오 신약까지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흐름이어서 장기적으로는 2030년도까지 전체 매출의 40%를 신약으로 차지하는데, 여기에 이제 진펜트라와 그 다음에 이제 ADC 관련되는 부분이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기존의 목표 주가가 25만원에서 23만원으로 낮춰졌습니다만, 결국 이 부분들은 진펜트라의 어떤 3분기 실적이 지금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많게는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났기 때문에, 올해 회사가 이제 한 5천억 정도 생각했던 거 위해서 지금 보수 잡아보면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이 연간 매출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내년도 기대감은 요요한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이 조금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기타 이제 캐시카우와 고마진 티어 2 관련되는 성장은 여전되기 때문에 매수 의견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개별 공매도 관련되는 거래는 1693주고요. 순보유장구는 182만 주대, 그 다음에 대차 거래는 상한보다 체결이 좀 더 많은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봉이 월요일 나왔던 양봉이 유지되면서 21일평까지 이 흐름들이 이어지는 양음양 패턴을 이번 주 보이는지를 중점해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